세 대통령이 이제 곧 세계 강대국 정상들하고 딱 마주서게 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어떤 좀 속 깊은 대화를 나눌까요? 네, 그게 참 궁금한 지점이죠. 그리고 또 그 중국, 북한과의 이런 껄끄러운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지. 이게 자칫하면 정말 우리 운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아주 중요한 외교 무대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외교 무대의 그 숨겨진 의미, 또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요.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2주 정도 됐나요? 첫 국제정상 외교 무대에 서는 건데요. 네, 바로 6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,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입니다. G7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, 영국, 프랑스 이런 서방 선진 7개국 모임인데 그렇죠.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 초청을 받은 거죠.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초청이라고 하던데요. 그 캐나다 초청으로 가게 된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시작이다.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. 네, 그런 표현을 썼죠. 근데 이 실용 외교라는 게 좀 듣기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하는 걸까요?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요. 좋은 질문이신데요. 보통 실용 외교라고 하면 뭐 이념이나 명분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나라 이익, 그러니까 경제나 안보에 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. 아, 실질적인 이익 중심. 네, 과거 정부들하고 비교하면 좀 더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하고 관계를 좀 조절해 나가겠다.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겠죠. 근데 뭐 구체적인 건 앞으로 행보를 봐야 드러날 겁니다. 그렇군요. 아무래도 제일 관심 가는 건 역시 미국과의 관계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벌써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요? 네, 했습니다. 6일 밤에요. 그것도 꽤 길게요. 보통 첫 통화는 한 10분 이 정도인데 20분이나 했다니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? 네, 20분간 통화했습니다. 이게 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죠. 그래서 단순한 뭐 인사치레를 넘어서 앞으로 관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민감한 현안들 있잖아요. 네, 많죠. 그런 거에 대한 뭐 탐색전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됩니다. 대통령실은 아주 성공적인 통화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글쎄요, 그 이면에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만들려는 시도나 어쩌면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요. 일단 G7 같은 데서 빨리 직접 만나자 이런 합의도 있었다고 하니까요. 중요한 첫걸음은 뗀 셈이죠. 그렇군요. 미국하고는 일단 시작이 됐는데 그럼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는요?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? G7에 일본 총리도 올 텐데. 아, 그 부분은 현재 조율 중이다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. 아무래도 G7 자체가 좀 서방 중심 모임이다 보니까요. 그렇죠. 미국, 일본 정상과의 만남이 좀 우선시될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또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요.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절대 못하죠. 아마 G7 현장에서 좀 자연스러운 만남을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관계 설정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. 그야말로 복잡한 외교 방정식이죠. 정말 머리 아프겠네요. 그런데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G7 참석 자체보다는 뭘 가지고 오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꽤 날을 세우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오는 안 된다 이런 거죠. 그렇죠. 국민의힘은 특히 북한 문제나 아니면 중국 의존도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 G7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.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거네요. 네, 과거 이 대통령 발언 같은 걸 좀 문제 삼으면서 국제사회 신뢰를 얻으려면 이번 회의에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.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내비치고 있죠. 결국 대통령이 내세운 그 실용 외교, 이게 정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, 이걸 따져 묻는 겁니다. 결국 국익을 놓고도 여야 간에 보는 눈이 좀 다른 셈이네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 순방부터는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기자들 수가 다시 예전처럼 늘어난다고 하던데요. 이걸 어떤 의미일까요? 네. 이전 정부에서 그 동행 취재단 규모를 좀 줄였었거든요. 그걸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. 이건 언론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,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. 소통 강화. 네. 중요한 외교 행보를 앞두고 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.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. 첫 국제 외교 무대인 G7.
이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중국, 일본과의 그 복잡한 관계 설정 문제, 그리고 국내 정치권의 기대와 우려까지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모든 외교적인 행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. 이게 그냥 뉴스로만 흘려들을 사안은 아닌 거죠. 네, 오늘 여러 관점에서 G7 정상회의를 짚어봤는데요.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 G7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얻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, 그 결정적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?